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군대 이야기니까 불철주야 나라의 부름을 받아 365일 24시간 군복무를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군대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은 대부분 선임과의 관계, 뭐 혹한기 훈련 아니면 유격 훈련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지휘관이 바뀌고 중대장, 대대장이 바뀌고 그 한 달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아니 사단장님 온다, 대대장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부대가 뒤집혀 버리죠. 예. 네,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상병 때 있었던 일인데 상병 때 중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중대장 일명 드래곤 중대장이라고 했거든요. 이름 끝에 용자가 붙으셨는데 드래곤이라 해서 모 드래곤 김드래곤 중대장 해갖고 드래곤 중대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깐깐하고 원칙주의자셨고 이번에 진급을 못하시면은 전역이었어요. 그분이 오시자마자 그때는 제가 소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무한 부대는 해안가에 있는 소초였어요. 해안 격계. 그래서 간첩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간첩을 사살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거기 소초에 1개 소대가 들어가서 2개 소대가 1개 중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소총수여갖고 소총병 분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3개의 소총병 분대가 있는데 각각 해안 내복, 해안 기동 타격대 그리고 작전 대기 이렇게 3개의 분대가 나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매복 부대는 대부분 야간에 작전을 하고 돌아오면은 오전에 대부분 잠을 잤어요. 근데 저가 지금 하는 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안 기동 타격대 일종의 5분 전투 대기 부대예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총이랑 트럭을 타고 투입하는 그런 부대고 그리고 작전 대기 부대는 그냥 대기하면서 거기서 작업하고 일과하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네. 어쨌든 신임 중대장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지시했던 일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휘관이 새로 들어오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별걸 다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사단장님은 그게 좀 스케일이 커져서 막 여기 산이 마음에 안 드냐 하면 산을 이렇게 깎아서 딴 데도 옮기라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중대장은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계단을 만들라는 업무를 하나 줬어요. 예. 그래서 쇠파이프를 갖다가 사각형의 그 쇠파이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드는데 이게 그 중대장이 처음에 줬을 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견지명이었더라고요. 왜냐면 계단을 타고 트럭을 타기 전에는 트럭에 올라가다가 이등병 한 명이 넘어져갖고 손을 크게 다친 사고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도 불만 없이 뭐 중대장이 지시니까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쇠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막 자재를 구해오고 작업이 시작되고 병사들이랑 간부들이 쇠파이프를 이렇게 그라인더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갈아내는 그 그라인더로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3일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 3일 뒤에 한 간부분이 작업 중인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라인더를.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비명소리가 나면서 소리 나서 전 소대원이 다 나와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간부분이 팔을 되게 크게 다치셨어요. 이게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칠 수가 있어서. 근데 목장갑 끼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그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라인더 날이 타고 들어가서 팔뚝까지 그어버렸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고인데 손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작업이 중지되고 그 간부분 국군 수호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왜냐면 너무 크게 다쳐서 이 표현은 너무 그렇다 보니까 표현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귀먹이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가시고 이제 중대장들은 기동순찰이라 해갖고 위협 지역이나 그런 데를 레터나 지프를 타고 돌아다니는 걸 하는데 그날 기동순찰 편으로 제가 2소대니까 1소대 간부 한 분이 임시적으로 오시고 중대장이 와서 저희 전부를 소대원을 모아서 안전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막 그라인더 할 때 조심해라, 작업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모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진행했어요. 그렇게 상황은 간부분이 실수를 한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번 사고는 병장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날이 튄 거예요. 그대로 엄지를 그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또 작업이 중지가 됐고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그 병사가 다행히 손가락 절단은 면했는데 당분간 작전을 못 나가야 될 정도로 크게 다쳤거든요. 그때 걔는 계속 대기 부대로 판정이 돼 있었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이런 사고를 이틀 만에 나니까 몇몇 병사들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중대장을 좀 원망하게 됐고 근데 계단 작업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내가 시킨 거고 이거를 성과로 쓰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계단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또 작업을 진행했는데 부소대장님이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때였어요. 그때 저랑
부소대장님이랑 몇 명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소대장님이 하자면 갑자기 그라인더를 던졌어요. 킨 상태로. 그러니까 막 돌면서 저거 가서 끄라고 해서 껐어요. 그런 다음에 야 오늘 이거 작업 못하겠다. 이거 일단 다 정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피시면서 이 작업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모두 멈추라 해갖고 일단 야 정리해 해갖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이등병 둘이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그라인더를 담았고 막 자재들을 막 담았거든요. 예. 상자에 많이 담았겠거든요. 막 파이프도 있고 건설 공구들 스패너 막 이런 것들을 다 담겨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드는 순간 웽 하면서 그라인더가 켜진 거예요. 예. 그리고 상자를 찢어버리면서 들고 있던 이등병 그 병사의 허벅지를 그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콘센트를 안 뽑은 거예요. 그거를 빨리 정리하느라고. 그랬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다 스위치를 건드렸나 봐요. 그게. 아이고. 그래서 그라인더가 걔 허벅지를 그어버려서 다리 크게 다쳐서 걔도 실려갔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났고 4일 만에 3명이 다친 거잖아요. 간부 1명, 병사 2명이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소대가. 그리고 중대장이 오자마자 니들 다 군기 빠졌다고 안전사고 이게 막 왜나는 게 군기 빠졌다고 해서 전부 군장을 돌렸어요. 그때. 예.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병사들 사이에선 그 그라인더를 이제 막 데몬 블레이드, 마검, 카오스 블레이드, 몇 명은 철쇠야, 서리한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거를. 철새야. 예. 네, 왜 철쇠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막 철쇠야, 서리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야. 예. 그러다가 하필 그때가 진지공사 시즌이라서 그라인더를 못 빌려오고 예. 그래서 저희 소총 어쩔 수 없이 그 그라인더를 계속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은 계속 이거를 안전사고로 보게 되고 저희는 무서우니까 이제는 다치니까 그러다가 소대장이 모여서 이 작업을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나온 진짜 군대스러운 결론이 하나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진행했냐면 네. 그라인더를 켜요. 10초간 자르고 그라인더를 꺼요. 그럼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10초간 켜고 그라인더를 자르고 끄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해서 소대원 소초 전원이 그거를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마검의 주인은 누군가. 그죠? 혹시 돌빈이 체르노빌 드라마 보셨나요? 체르노빌 드라마요? 그 영화 말고요? 네, 드라마 5부작짜리 그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폭발을 해갖고 발전소 위가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에 그 파편들을 3,500명이 30초마다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치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소대원 다 돌아가면서 10초간만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네네. 10초마다 끄고 키고 하니까 사고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라인더를 만지니까 어느 순간 소대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라인더를 이렇게 키면은 에잉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사이에 헤헤 하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뭐야? 예? 그리고 몇 명은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자기 손 위에 하얀 손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만져서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대요. 예. 그리고 몇 명은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눈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러던 어느 날에 상병 한 명이 작업을 다 했잖아요. 10초간 하고 자르고 10초간 자르고 하다가 이제 일병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분명 그때 껐거든요. 갑자기 그라인더가 뱅 하면서 작동을 한 거예요. 상병이 놀라서 그 그라인더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그 상병의 전투화에 떨어졌어요. 그대로 전투화 끈 타고 올라가면서 정강이 부분을 그었는데 다행히 전투화가 두꺼워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갖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도 중대장한테 시달리니까 쉬쉬를 해서 결국 새로운 조치가 하나 생겼어요. 예. 한 명이 그라인더를 10초간 할 때 다른 한 명이 콘센트로 가 있어요. 10초에 그라인더를 안 끌 경우에 걔가 콘센트를 뽑기로 했어요. 이야, 그 정도까지. 네, 그렇게 하니까 작업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중대장은 와서 막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가 이거 시킨 지 언젠데 이러고 해서 결국 어느 순간 제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제가 작업할 때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막 이렇게 힘을 주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라인더가. 그리고 파이프를 잡고 있는 왼손으로 그라인더가 자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저도 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을 줘서 손을 이렇게 떼려고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그라인더로 가는데 그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손이 확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저도 딱 이렇게 꽉 잡고 절대 닿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때 저도 그 하얀 손을 봤어요. 예. 그래서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계속 힘을 꽉 주고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라인더가 꺼졌어요. 보니까 다른 애가 10초가 넘어서 콘센트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가고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 괜히 분위기 심란해지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이 와서 다음 작업을 하는데 한 동기가 담배 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흡연을 안 하는데 흡연자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등병 때부터. 제가 담배 피면서 너도 봤냐? 그러니까 소대원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예.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중대장이 행정보고관님한테 말을 해갖고 다음날 행정보고관님이 왔어요. 근데 행정보고관님은 작업을 하는데 계속 10초마다 끄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왜 끄냐고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차마 행보관님한테 말해도 안 들으시니까 대부분 행정보고관님들이 에이 그런 걸 왜 믿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일 빼고 싶어서 장난치고 있네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행보관님이 결국 혼자 작업을 하시는데 신기하게 행정보고관님은 사고가 안 나시더라고요. 주인 나타났다. 마검 주인.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작업을 하시고 용접까지 다 하셔서 그 계산을 행보관님이 다 만들었어요. 행보관님이 네. 있어야 군대는 돌아가요,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계단 작업이 다 끝나고 그날 밤에 장비를 다 정리를 하고 평범하게 일과를 보내고 이제 우리 그 작업 끝났다. 데몬블레이드 이제 없어졌다. 그 철쇠야 서리안 안 만져도 된다. 막 이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예. 그날 새벽 1시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 막 야 하는 소리가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라인더 켜지는 하는 소리가 새벽 1시 창고 안에서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갖고 소초인원들 일단 다 나갔고 그 경계 중인 애들 다 나갔고 해양기동 태울 때 비상 출동해서 영내 상황이니까 그 창고 앞으로 다 갔어요. 그라인더 드는 소리가 계속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창고 열쇠 갖고 와 이러면서 와서 창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여는 순간에 돌고 있던 그라인더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핑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건드니까 그게 연마다르기 엄청 강하잖아요. 예. 그게 그 콘크리트를 건드려서 콘크리트 조각이 튕겨나가서 그 옆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얼굴을 때렸어요. 와. 그래서 걔 으악하면서 쓰러지고 놀랐는데 더 끔찍했던 거는 그 안이 아까 돌비님 제가 죄송했다라고 말한 게 이거. 예. 그 안이 완전 피바다였어요. 오. 완전히 피바다였어요. 그 안이. 그리고 안에는 야생 고양이들이 가끔 그 창고 안에 들어가거든요. 고양이가 뭘 막 이렇게 호기심에 건들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이 꼽혀 있더라고요. 또 안 뽑았더라고요. 그 선을.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간 그거 보고 몇몇 병사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거든요. 저도 진짜 그 뒤로 거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행보관님이 와서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니네들 이거 다 정리를 해라. 이러시고 일단 생명이 죽은 거니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행보관님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사비를 통해서 보급으로 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군대니까. 다른 간부분들이랑 새 그라인더를 주문하고 그 그라인더를 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공구 같은 그런 거를 버릴 때는 볼트나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빼잖아요. 행보관님들이 대부분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희 행보관님이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은 그거를 다 분해를 해갖고 쓸모있는 거를 막 빼내세요. 그 안에 있는 배선이라든가 모터를 빼시고 막 볼트 같은 거 빼서 그냥 나머지를 다 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 그라인더를 버리기로 해갖고 분해를 하는데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행보관님이 아이씨 이거 왜 분해 안 돼? 해가 억지로 힘을 써서 그라인더를 팍 분해를 했는데 분해를 한 순간 뭔가 빨간 게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는 순간 다들 다 도망갔어요. 행보관님이 그 얼굴에 다 튄 건데 행보관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씨 이거 오일 튀었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소름 끼쳤던 게 그 그라인더 안에 그게 솔직히 윤활유 같은 그런 기름이 그런 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뻘건 거예요 그 색깔이. 오, 안 돼. 오. 그러니까 모터랑 그 안에가 완전히 피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얘 뭐 있다, 얘 뭐 있는 거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행보관님이 다 처리를 했는데 신기하게 행보관님 오고 나서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보관님이 그거 다 분해를 해서 재활용 쓰레기로 그걸 다 분해해서 버렸어요. 네. 봉투에다 담아서 다들 그 그라인더의 대참사가 끝났다 생각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열흘 뒤에 분리수거장 정리를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입을 크게 다친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 뭐지 하면서 하여간 그때 분리수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데 병사 하나가 악 하면서 또 다친 거예요. 손바닥을 다쳤는데 걔가 만진 그 봉투가 찢어졌는데 걔가 손댄 부분에 그라인더 날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저거 진짜 뭐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거를 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버리고 그 뒤로 없었는데 진짜 그게 데몬블레이드라고 막 마검이라고 이건 진짜. 와, 진짜다. 나중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돌비님 방송 보다가 물령화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것들이 생명체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무기 혹은 막 그런 게 피맛을 보면은 그때부터 뭔가가 생긴대요. 걔가 피맛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막 그런 거 명검 막 이렇게 전쟁에 쓰던 검들 막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그 그라인더가 솥사고 때 피맛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령화. 그래서 물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그 그라인더였습니다. 그게 그라인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거든요. 저는 어떤 놀이를 하다가 빗자루에 피를 흘렸는데 도깨비. 빗자루에 피 흘리면은 따라온다고 그 빗자루가.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똑똑똑 눈을 들여서 보니까 피 묻은 빗자루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다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 얘기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전 제일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전역하고 그 부소대장 형을 아직도 만나는데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그라인더 이렇게 덜컹덜컹 했잖아.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나 그때 누가 그 그라인더 잡고 있는 거 봤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를 하나 더 얹어보자면 저희 시들무에서 하얗고 가느다란 손을 봤다는 사람들은요 다 사고가 났어요. 새하얀 손이라고 하는데 그 손을 뭐 꿈이든 실제든 이렇게 목격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사고가 났어요. 안 좋은 일들. 네네네. 한 번 더 얹어봅니다. 마검이다 진짜 이거. 이게 진짜. 그럼 또 다른 물영화가 있어요? 제가 스키장 인사이드 스토리 할 때 쿠키 영상 하나 남겼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병장 때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윗동네 그 뚱뚱한 사람이 통일전쟁이라는 걸 뉴스에서 언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저희가 참 뒷목을 잡을 일이 있는데 저희가 겨울에 가다가 바닷바람이 막 불면은 체감온도가 훨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막 위에선 통일대전을 언급했다라 해서 원래 겨울에는 작전을 많이 안 나갔거든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근데 그때 나가게 되니까 막 위에서 이상한 지침 하나가 내려왔어요. 뭐냐면 표적지 하나에다가 구형 전투복을 입혀갖고 전투진지에다 하나하나 갖다 놓으래요. 아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가 2월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왔는데 자기들이 순시를 모으고 연대장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개를 남겨놓고 그것도 나중에 또 오더니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결국 하나만 남겨두게 됐어요. 그 취약 지점에.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를 갖다 놓고 그 구형 전투복 지금은 화강암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옛날 군복은 그 깨구리 무늬 군복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입혔는데 거기에 허기현이라는 이름이 찍혀있는 전투복이었어요. 허기현? 허기현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허기현 씨인데 그 사람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허병상이라고 부르면서 7번 전투진지에다 걔를 갖다 놨어요. 근데 저희가 가면서 허병상 우리 갈게 이러고 막 허병상 잘 있었어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싹싹싹 빨리 내려가세요. 저한테 작전지에 분대장이랑 저랑 수통수 이렇게 셋이 들어갔는데 막내거든요. 수통수가. 걔가 도망을 막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경병장님 빨리 좀 가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알았어. 와 피곤하구나 이러갖고 이렇게 갔는데 너 왜 그렇게 못했냐 그러니까 경병장님 저 진짜 이상한 거 봤다고 하니까 왜? 그러니까 거기 그 7번 지지 허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기현이 왜? 이러니까 아니 분명 전방으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이러니까 근데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를 보고 있었대요. 야, 이게 잘못 본 거지. 뭐, 선임 논리냐? 이러니까 막 잘못 본 거야 하면서 다음날 갔더니만 진짜 돌아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떤 놈이 돌려놨어 이거 장난치는 누구야 해서 제가 그때 또 병장이어갖고 제가 분대장보다 계급이 높았거든요. 그때 군번이 꼬여갖고 제가 그래서 야 얘들아 작전지에서 웬만하면 장난치지 말자. 나 귀신 무서워. 나 공포영화 못 보는 거 알잖아 니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했대요 그거를. 예. 그래서 이렇게 작전지에 갔는데 옆 분대 군대장 하나가 와서 금병장님 나 진짜 이상하다고 왜 하니까 허병장 거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발소리 들린다고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그런데 계속 병사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계속 발소리가 들리고 막 툭툭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끔 보면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 있다고.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했다가 그날 결정타가 하나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때 그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군상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소대장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소대장이 상황판 보면서 한 명 한 명 그 관등 성명 받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소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아이씨 갑자기 원래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러더니만 야 전부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병사들. 예. 그래서 다 엎드려서 뭔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야 이씨 하면서 쾅 하면서 앞에다 던진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어떤 B가 작전 상황판에 허기현이 이름 적었어 이러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어떤 놈이야 빨리 나와. 누가 작전지에서 장난을 쳐. 니네 공사구분 못하냐?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예.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진짜 아니라고 제가 하니까는 야 금병장 네가 했어? 말년이 장난치냐? 아니 뭐 하는 거냐 니들 다? 니들 작전이 장난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30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작전이 들어가는데 되게 꿀꿀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저 말고 다른 말년이 있었는데 걔가 그날 벌인 일이 짜증나니까 자기는 그 기합 받았으니까 네. 그 작전지 7번 경계진지로 가서 그 옆에 봉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가 그 표적지를 겁나게 때렸대요. 그거를 갖다 막 그 봉으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숴놨다 그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등병 하나가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깼대요. 그래서 다들 깨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진지 옆에 그 박살난 표적지가 전투복다 해진 상태로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네. 그리고 막 열받아서 어떤 놈이 여기 나겠다 했어 이러면서 또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 경계진지에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그 철조망이 딸랑딸랑딸랑 흔들리면 누가 온 거거든요. 그치. 건드렸다는 거니까. 예, 근데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났대요. 예. 수화를 쟀는데 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다가 그 군대에서는 랜턴을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 작전지에서는 랜턴을 못 비치거든요. 네. 야투경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병사 2명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허기현 표적지가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오. 그래서 와 이때부터 막 진짜 건든 애한테도 막 너 왜 건드렸냐 막 소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걔들이.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은 그때 드래곤 중대장이었거든요. 난리 날 것 같아서 다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벌어지는데 이때 병사 하나가 후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금병장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왜 하니까 혹시 저거 보이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투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야투경 딱 낀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경계진지 그 뒤에 철조망을 누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 뭐야? 이러면서 야 총 가져와봐. 이래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정지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다다다다 하면서 도망가요. 오, 예. 그래서 씨 이래갖고 그 조장한테 보고를 했죠. 거기서 뜬 거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저는 큰일 났다 말년에 뭔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진지시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작전 중이니까. 그래서 해양기동투합대가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산 위를 막 뭔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느낌이 그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있는 게 보여서 해양기동투합대들이 와서 거기를 수색을 돌렸어요. 네.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게 일단 허기현이 버려진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움직였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갑자기 상병 하나가 영상을 가게 됐대요.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래갖고 하니까는 이게 마음의 편지라고 있잖아요, 군대에는. 거기에 그 상병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 작전지에서 자꾸 장난을 친다. 네. 그러니까 2등병이랑 1병들이 그걸 썼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볼일 좀 보고 올게 하면서 간 다음에 자꾸 그 표적지 갖고 이상한 장난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위에 회원에서 걔를 했는데 걔가 어쨌든 자기가 한 게 맞다고 했대요. 그래서 걔는 형창까지는 아니었고 휴가제 한 7일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은 그 허병장 사건은 상병이 장난을 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갖고 결국은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작전지에서 즉각조치 사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간첩이 잠수정을 타고 왔을 때 그 간첩을 사격을 하는 그거였는데, 그때 표적지로 허병장 표적지를 쓰게 됐어요. 저희가 표적지들을 꼽아놔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즉각조치 사격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격을 몇 번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중대장이 사격 금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사격이 멈췄어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야, 수제선에 사람 돌아다니는 거 있었다고. 분명 내가 방송을 했는데 수제선에 사람 돌아다녔다고. 예. 그래서 수제선에 사람 있었다 이러는 거 갖고 사격이 중지가 되고, 또 해양기동 탈 때 오고 병사들은 이렇게 앞에를 돌아다녔는데, 그 작전 진지 앞에 이렇게 해변 가니까 그 허병장 표적지가 이렇게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병장 아니냐고 몇몇 병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중대장이 뭔 소리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막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대장이 이렇게 자초지종 이런 얘기를, 그 병사 하나가 장난을 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중대장은 당연히 안 믿죠. 재수없게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또 흐지부지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해양기동차역대가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자는데 새벽 1시에 갑자기 뺑 하면서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 소초 앞 전방 7m 지점에 거수자 발생 해양기동차역대 출동할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위병소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뚜벅뚜벅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예. 어둡게. 그래서 저는 나가갖고 진짜 그때 저도 화가 이빨이 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뒤에 말년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지, 내가 진짜 오늘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줄게 이래갖고 나갔는데, 어디쯤에서 봤으니까 저쯤에서 봤대요. 근데 푸르숲에서 뭔가 막 푸스푸스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해양기동탁대들 다 갔는데 진짜 웃겼던 상황이, 그때 다 제 뒤로 쫄랑쫄랑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막 화가 있는 대로 났고. 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제대로 본 거 맞냐? 너 볼 때 15분 이상 거기 계속 주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진짜 뭔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가다가 탁 하면서 뭔가를 밟았거든요. 예. 그게 허병장 표적지더라고요. 헐. 그 정도면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와,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갖고 일단은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잡아갖고 들고 가서 재활용 그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허병장,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 다음 주에 나가. 근데 장난을 치면 안 돼. 왜 애들 하는데 그래. 아유, 우리가 뭐 신경 못 써준 거 미안하고 표적지로 쓴 것도 미안해. 근데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고 가서 잤거든요. 예. 그 뒤로 허병장을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통에다 넣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운전병이 복귀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우리 분명히 쓰레기만 실었는데 그 뒤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러면서 왜 다들 나한테 그러지? 이런 소리를 막 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말 듣고 소대원들이 다 난리가 났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허기현 병장한테 굉장히 좀 되게 미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긍정대리라는 거는 돌비님이 저를 긍정대리로 불러주고 다른 귀족분들이 저를 긍정대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대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어느 순간 해버리면은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어쩌면 그 표적지라는 애한테 생명을 주는 건데, 걔가 이제 나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겁을 먹고 생명을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걔는 내가 뭐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인간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는 사람인데 왜 다들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데, 근데 그걸 깨우쳤을 때쯤에는 자기가 사람이 아닌 걸 알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저희 소대원들이 그 허병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그걸 부정해서 걔가 혼란이 온 거지 않을까,
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허병장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마네킹 아니면 표적 이렇게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네. 같은 부대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대인데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마 다른 부대일 거예요. 왜냐면 그 허병장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우연치 않게 네. 또 그렇게 되네, 그러면. 네, 허씨가.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오. 이 물령하라고 한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는 피맛을 들린 악한 그라인더였고, 이번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그 존재가 자꾸 부정을 당하니까 자기의 혼란을 느껴서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장난을 친 그 상병도 잘못이지만 어쩌면 그 상병이 벌을 받은 거는 존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느끼기도 해요. 야, 아니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허수아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허수아비는 허수아비대로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는 것도 맞는데 거기다 이름 붙여주고 사람처럼 대했으니 거기에 네. 이제 귀신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와, 역시 긍정대리님은 제가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를 들어보지만 되게 긍정적이고 재밌게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너무 뛰어나신데 무서울 때 또 무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매력적이야. 오, 네. 이게 매력적이에요, 이분은.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잘하시는지 놀랍네요. 네. 근데 긍정대리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결국에는 물령화,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귀신이 깃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게 뭐 칼날, 뭐 날 이런 거에는 좀 더 네. 사람 피가 묻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고 다음 이야기를 예고를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쿠키 하나 남기겠습니다. 아, 남겨보죠. 예. 네, 쿠키 시작하겠습니다. 비추지 마! 비추지 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긍정대리님 항상 저희에게 또 이렇게 소름 돋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일단 첫 번째 그라인더인데 그 그라인더가 이제 마검 혹은 철쇠야, 서리한 이렇게 불리는, 왜 그렇게 불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계속 사고가 났던 거니까. 두 번째는 사격 표적지로 쓸 수 있었던 허병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물령화라는 게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물건에 귀신이 깃든다, 아니면 어떤 무기나 어떤 그런 것에 귀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물건이든 어떤 허수아비든 여러분들도 그거를 뭔가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 특히나 인형 모으시는 분들 인형에다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계속 불러주시고 잘 있었어? 돌비야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